네, 안녕하세요. 대구사회복지협의회 김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선배들이 알려주지 않는 사회복지 꿀팁,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모든 행정 업무는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정 업무는 곧 문서인데요. 문서는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문안을 작성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네, 문서에는 내부 문서와 대내 문서, 대외 문서로 구분이 돼요. 내부 문서는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처리 방침 같은 것들을 결정하고 또 업무 보고를 위해서 결재를 받는 문서고요. 품위서 같은 업무 서류들이 내부 문서예요. 대내 문서는 우리 기관 내부에서 상호 간에 협조를 하거나 보고하거나 통지를 하기 위해서 수신하고 발신하는 문서를 말하고요. 대외 문서는 우리 기관 외 다른 기관으로 문서를 수신하고 발송하는 문서입니다. 외부 발송 공문이나 접수 공문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네, 문서는 공문서와 사문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 11월 1일자로 공문서 기한문 작성 방법을 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가장 최근에 발간한 2020 행정안전부 행정업무 운영 편람 자료를 바탕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행정안전부 행정업무 편람 자료를 검색하시면 누구든지 모두가 다 이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검색하셔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서는 신속 처리의 원칙, 책임 처리의 원칙, 그리고 일정한 형식을 갖춘 적법 처리의 원칙, 그리고 전자 처리의 원칙을 따라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공문서 작성법을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규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숫자입니다. 네, 숫자는 공통적으로 이 아라비아 숫자로 써야 합니다. 네,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서 표시합니다. 월과 일 표기할 때 0은 생략하게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2024년 3월 26일, 2024년 대신에 점 찍고 띄어쓰기 3, 월 대신 점 띄고 26일 대신에 점을 쓰죠. 네, 여기에 0은 생략합니다. 네, 2024년 12월 31일 마찬가지로 2024년 12월 31일 네, 글자 대신에 점을 사용합니다. 네, 혹시 날짜 때문에 줄이 한 줄로 끝낼 수 있는 문장들이 줄이 넘어간다거나 할 때 간단하게 줄이려면 작은 따옴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작은 따옴표는 두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줄임말을 쓸 때는 이 뒤에 있는 거를 사용을 해주세요. 2024년 할 때 24년 3월 26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시간은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서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쌍점으로 찍어서 구분합니다. 자, 예를 보시면 3시 20분, 오후 3시 20분은 15시 20분이잖아요. 네, 여기서 한글을 제외하고 15 쌍점 20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네, 날짜에서 0은 생략을 했지만 시간에서는 0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 9분일 때는 07 쌍점 09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간을 표시할 때는 물결을 씁니다. 물결 앞 뒤는 붙인다라는 규정이에요. 2024년 10월 1일 하고 여기는 붙여서 12월 31일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금액은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을 기재를 합니다. 금 12만 3,400원이에요. 금 12만 3,400원 아라비아로 숫자를 쓰시고요. 뒤에 한글로 금 12만 3,400원. 예전에는 여기에 정이라고 붙였습니다. 지금은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문장 부호인데요. 모든 문장 부호에는 써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기한 안에서 사업명을 적을 때 이 혼납표를 쓰고 이 안에다가 사업명을 적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혼납표는 규정과 법령에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견납표는 책 제목을 표현할 때 쓰셔야 합니다. 기타 기호, 아까 말씀드렸죠. 물결은 앞말과 뒷말에 붙여 쓴다. 네.
쌍점, 앞말에 붙여 쓰고 뒷말과는 띄어 쓴다. 아까 그 시간 표현하는 쌍점과는 다릅니다. 네, 쌍점에서 예를 들어서 관련 근거 있을 때, 자, 여기서 예전에는 저희가 띄어 썼어요. 하지만 지금은 앞에는 붙여 쓰고 뒷말과는 띄어 씁니다. 네, 가운데점. 열거된 단위와 용어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뭐 융복합 이런 것들 많이 쓰죠. 네, 하지만 한 단어로 사전에 등재된 말은 찍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도, 내외, 대내외 이럴 때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점을 쓰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띄어쓰기이고요. 네, 호칭어나 관직명. 호칭어와 관직명들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 행정안전부 장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렇게 띄어 쓰고요. 본, 총 같은 관형사들은 뒷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본 제도, 총 300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야 하고요. 네, 하지만 접두사로 쓰였을 때는 붙여 써야 합니다. 총감독, 총결산, 총인원 이렇게 같은 한 단어로 붙여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본 제도, 저희가 뭐 본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 본은 네, 가능한 이라고 바꿔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 제도 이렇게, 이 사업. 네, 이 외에도 되게 다양한 표현법들이 있어요. 뭐 맞춤법이나 어법, 뭐 띄어쓰기, 우리말 표현들, 그리고 좀 어려운 단어들 이런 것들은 공공언어 바로쓰기라고 해서 국립국어원 누리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하시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공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이 여백이라고 하죠. 왼쪽 기본선을 기준으로 저희가 글을 써내려 갑니다. 자, 글자를 길게 쓰면 막 쓰다 보면 다음 줄로 줄이 넘어가요. 이 한계, 이 기준이 되는 것들을 오른쪽 한계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위에서부터 작성을 합니다. 쭉 작성을 하다 보면 너무 길어졌을 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이 기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기준을 아래쪽 한계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한글 파일로 공문서를 작성했을 때 네, 페이지 여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부적으로 기관마다 내부적으로 뭐 페이지 여백, 뭐 자간, 간격, 뭐 줄, 장평 뭐 이런 것들을 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 행정업무 운영 편람에는 이런 규정들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기관의 규정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공문서는 곤충들이 머리, 가슴, 배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되잖아요. 공문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문, 본문, 결문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자, 두문에는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이 3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자,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이 제목 위까지를 두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행정기관명은 문서를 기한한 부서가 속한 발신기관의 명칭이고요. 문서를 쓰는 우리 기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신은 해당 기관 장의 직위, 받는 기관의 기관장을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저희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이 해당 기관 장의 직인 뒤에 괄호를 넣고 이 안에다가 무슨 과장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수신자가 많은 경우 네, 수신자 참조라고 쓰시고요. 결분에 수신자 작성이라고 수신자들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신자가 없다라는 경우에는 내부 결제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네, 내부 결제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고요. 경유는 쓸 일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쓸 일 없을 때는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자, 기관, 행정기관명,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수신, 보내는 곳이 없어요. 내부 결제로 쓰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땡땡 복지관에 보낼 겁니다. 그러면 땡땡 종합사회복지관장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만약에 다른 과로 보낸다라고 했을 땐 괄호해서 뭐 기획지원과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규정 안에 기한문과 시행문에는 가능하면 행정기관의 로고, 상징, 마크, 홍보 문구 같은 것들을 표시해서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좀 제고해야 한다라는 또 규정이 있어요. 가로, 세로 2cm 있고요. 저희 협의회는 오른쪽에 놔두긴 했지만 저희 원칙은 왼쪽 상단에 적어주시고요. 홍보 문구 같은 거는 이 행정기관명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내는 곳에 보내는 곳이 많다라고 하면 수신에 수신자 참조라고 적어주시고요. 네, 결문 하단에 수신자, 지금 땡땡은 빼주세요. 땡땡 종합사회복지관장, 땡땡 노인복지관장, 무슨 센터장 쭉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예전에 여기 수신자라고 적었어요. 지금은 수신자가 아니라 수신이라고 적어주셔야 합니다. 본문은 제목과 내용, 부침 이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공문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그 내용 모두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네, 본문에서 제목은 이 제목만 봐도 이 공문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예측하기 쉽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가능한 한 줄로 한마디로 적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려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시설 현황 조사처럼 무엇을 위한을 쓴다거나 뭐 땡땡 사업 결과 보고 뭐 땡땡 조사 의뢰 같이 핵심을 드러내는 용어들 보고 조사 위촉 계획 요청 계획체 송부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 문제 대책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기한을 쓴다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이런 식의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방법들을 말하는 어떤 방안이거나 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땡땡 교육 실시 계획안 같이 대책 무슨 안 이런 대책으로 작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내용은 6하 원칙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조식을 보통 쓰는데요. 자, 이거는 약속입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첫째 항목 1, 2, 3, 4, 둘째 항목은 가나다라. 이게 두 가지가 한 세트예요. 자, 그러면 셋째 항목은 1 방가로 1, 2, 3, 4 방가로로 적어주시고요. 넷째 항목은 가나다라 방가로로 적어주세요. 다섯째 항목은 괄호 1, 2, 3, 4, 여섯째 항목은 괄호 가나다라. 일곱째는 숫 동그라미 1, 2, 3, 4로 갔으면 자 마지막 여덟째 항목은 가나다라 동그라미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가나다라 마바사 하자차카타파하까지 다 했다. 그런데도 더 항목이 많다라고 하면 자 각야거겨 있죠. 건어더러 먹어서 이렇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특수한 기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잘못 적었던 적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이런 1, 2, 3 위에도 네모로 되어 있는 거, 네모, 소목차, 기한 보면 1, 2, 3, 4 다음에 항목이 많이 없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는 주문장으로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 찍, 동그라미 이런 것들은 보조 문장으로 이 주문장을 설명하는 문장들을 써주셔야 돼요. 자, 이 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항목 표시는 이제 규정으로도 정해놨습니다. 같은 항목은 같은 위치에 두어야 한다. 자, 첫 번째 항목, 자, 왼쪽 기준선에서 적죠. 자, 두 타가 한 자예요. 첫째 항목은 이제 기준으로, 첫째 항목 기준으로 가나다, 둘째 항목이 나왔을 때는 한 자를 띄우고 가. 만약에 나가 있다. 그러면 요 가랑 같은 라인에서 나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셋째 항목 1 방가로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로 안에서 왼쪽 기준선에서 두 타를 더 띄워주셔야 해요. 1, 2, 3, 4 쭉 내려가시고요. 그 뒤에는 또 여기서 한 자를 더 띄워서 가나다라 이렇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항목이 두 줄 이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원래 규정은 항목의 첫 글자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이 기준에 맞춰서 줄을 씁니다. 이렇게 쓸 때는 한글에서 만약에 공문을 쓴다라고 하면 여기에 커서를 놔두고 컨트롤 쉬프트 탭을 누르면 정렬이 저절로 맞춰져요. 하지만 이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해도 무관합니다. 여기서 맞추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자 1번 항목은 이 줄의 왼쪽 여기 맞춰서 썼다. 하지만 2번 항목은 여기서 쓴다. 이것만 아니면 됩니다. 자, 같은 라인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다 같은 줄에서 쭉 시작을 하시고요. 여기서 시작을 했다.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아래 항목들도 다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만약에 할 말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 숫자 표시는 제외를 하고 바로 내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사업 개요. 우리 아까 쌍점은 붙여 쓴다고 했죠. 사업명 이렇게 써주시고요. 띄어쓰기, 사업명, 쌍점, 띄어쓰기 내용을 쭉 표시를 합니다. 자, 하지만 이 기관에는 우리는 좀 보기 좋게 줄을 좀 맞춰줘라 라고 요청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맞추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고요. 이런 거는 규정이 없지만 뭐 안 된다라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부침이고요. 문서에 서식, 유가증권, 참고서류 이 외에도 다른 문서들이나 뭐 물품들이 참고된다라고 하면 본문을 다 쓴 다음에 부침이라는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씁니다. 자, 이렇게 쓰고요. 부침에는 한자를 띄었어야 돼요. 부침, 한자 띄우고 계획서 내용 하고 끝을 써주시고요. 끝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첨부물이 2가지 이상일 때 항목을 구분해서 표시한다. 자, 1, 계획서 한부, 그 다음 같은 라인을 맞춰서 2, 한타 띄우고 내용, 끝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부침은 본문 다음에 바로 붙여서 쓰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부침하기 전에 한 줄을 또 띄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허용이 되는 규정이에요. 자, 마지막 내용을 다 썼다라고 하면 이제 끝, 문서가 끝났습니다 라는 표시를 해야겠죠. 네, 끝 표시고요. 끝은 본문의 내용 마지막 글자에서 한 글자, 한자, 2타를 띄어서 붙여주고 끝을 씁니다. 네, 첨부물이 있을 때는 붙임 표시문 다음에 한자 띄우시고, 한자 띄우시고, 1 쓰시고, 같은 라인 2 쓰시고, 한자 띄우고, 끝. 자, 만약에 쭉 써서 오른쪽 한계선에 딱 넘어가는 바람에 다음 줄로 넘어갔다. 그래서 끝을 못 쓴다라고 할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마치세요. 마치고 그 다음 줄 왼쪽 기본선에서 자, 한자 띄우고 끝 표시하면 되고요. 자, 표로 끝났다라고 하면 전 예전에 처음 배웠을 때는 여기 이 표에다가 마지막에 여기 점을 쩍 찍고 끝 쓰거나 아니면 여기 점을 찍고 여기에 끝을 쓰거나 이렇게 배웠어요. 하지만 지금 규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표로 끝나는 경우 아예 다음 줄로 넘어가서 점을 찍지 않고 한자 띄우고 끝, 점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 마지막 결문이고요. 결문은 해당 기관장의 명의로 발신을 해야 합니다.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 항목을 삭제를 하고 마지막 결제 라인만 작성을 하면 돼요. 자, 예를 볼게요.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인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한다. 발신할 필요가 없는 내부 문서는 발신 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규정에 적혀 있는 문구입니다. 자, 마지막 끝, 서류가 끝났습니다 라는 걸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구사회복지협의회잖아요. 그러면 대구사회복지협의회장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발신 명의를 적어주시고 직인은 4분의 1 공간에 장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쭉 내용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까 그 수신자가 많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수신자 참조해서 쭉 들어가겠죠. 요 라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도 여전히 공문을 쓰면 오탈자가 많이 나고요. 실수도 많이 해요. 분명히 체크를 했고 또 다시 받고 수정이 있는 것들은 계속 수정을 했지만 막상 또 결제를 하러 올라가면 또 보이는 것들이 오탈자고 네, 수정 사항들인데요. 네, 이 문서는 글 쓴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내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이런 맞춤법이나 뭐 띄어쓰기 이런 것들은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또 배워가면서 또 다양한 샘플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고 변경해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앞으로 이런 강의를 바탕으로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공문서 작성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